예, 계속 이어서 보시죠. 지금 이제 267쪽을 보셨습니다. 267쪽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동그라미 니은번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지고 시설항만 건물항만 어떤 시설을 넣고 어떤 건물을 넣을 건지 디귿번 도시공계획설 미음번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관련된 기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것들은 소소한 대목들은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짚도록 하시죠. 첫 번째 순환에서는요. 뭐 중요하게 나온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정비계획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걸려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 많이 있어요. 한 예로 두 소장 넘어와서 272쪽에 아랫부분에 네모 4번 있는데 네모 4번 X 하고요. 물론 지금 본 사이사이에서도 한 두세 쪽에 지문 하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고요. 네모 4번 X하고 뭐 다음 쭉 가시죠. 뭐 네모 5번도 역시 지문 딱 두 개 나왔어요. 그거 뭐 나중에 볼 겁니다. 지문 한 번이라도 나온 건 보긴 할 거죠. 넘어와서요. 277쪽에 3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관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이 이어서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장 넘어와서요. 278쪽에 제2관 시행자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여기 이제 시행자의 핵심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278쪽에 제일 위에 제2관 시행자 등 네모 1번, 양괄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양쪽 날개 자리에다가는 시행자를 쓸 거니까 아무튼 아무튼 쓰세요. 어디다 마땅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까 뭐였냐면 달동네 지원 사업이었죠. 그걸 떠올리시자고요. 그걸 떠올려야 이쪽 시행자가 이해가 됩니다. 저 앞에 써놓은 게 있었는데 다시 쓰자고요. 양괄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와서요. 279쪽에 양괄호 2번 이것저것 저것 사업 세 가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원칙, 반괄호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5채 화살표 몇 채요? 한 채이죠.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은 집을 5채 화살표 한 채를 쓰시자고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쪽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요. 그건 통일적으로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5채 갖고 있을 때 한 채 주는 공익사업이 주택 재개발.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279쪽이요. 279쪽 제일 위에 양괄호 2, 반괄호 1,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재건축 5채 화살표 몇 채요? 5채 쓰시고요. 5채 갖고 있을 때 5채 받는 게 재건축 사업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 앞에다가 상가 공장 쓰시고요. 옛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가 공장만 쓰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280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280쪽이요. 제일 아래에 양괄호 3번, 반괄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반괄호 1번 앞에다가 이것저것 싹 빼고 그냥 도로 포장 쓰시고요. 한옥지구나 아니면 옆 동네에 도로 포장하러 왔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죠. 그 아래 반괄호 2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골목길 손 안 대고 그냥 그건 습가까지는 없고 그냥 소규모 사업이죠. 골목길 건너갈 수도 없고 골목길 건너편고 할 수도 없고 그 골목길로 둘러싸인 그 안에서만 달랑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다음 앞장으로 오시죠. 278쪽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문장은 많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먼저요. 그러니까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주거환경 그러니까 아까요 말씀드렸듯이 2번, 4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도와주자는 달동네 지원사업, 도로포장 도와주자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민법 수준의 사업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는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도와주는 거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그 구역 안에 땅 주인들 상당수가 있죠. 땅 주인들로 토지건축물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재건축도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도시환경도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로 포장을 하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반상에서 도로 결정해요? 도로 포장해요? 아닌 거죠. 공적 주체가 도와주는 사업이죠. 시장군수나 주공이 합니다. 가로주택 조합이 한다고요. 모여서 조합을 만들죠. 소규모지만 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집 이상이니까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여기는 도와주자는 사업이죠. 관청 쪽에서 도와주자는 사업이지. 여기 이분들이 뭐 조합을 만들어야만 도움을 받는 건 아니라고요. 관청에서 조합을 도와주면 되니까 여기는 따로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 도로 포장하러 왔다고요. 도로 포장하는데 조합을 만들어야 도로 포장해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없고요.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두 군데는 조합이 없고 그런데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게 뭐가 있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땅 부자 할머니를 이걸 이제 표시해 갈 거예요. 예, 표시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 부자네 집 떠올려 보자고요. 어느 동네 얘기할 때 그쪽 동네는 누구네 집안 땅 밟아야 어디를 지나갈 수 있어. 뭐 누구네 집안 땅 못 밟으면 못 지나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대요? 일제 때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 아닌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뭐 또 그 집안에서 대대로 국회의원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자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그런 어느 큰 땅 주인 할머니가 있다고 치자고요. 대갓집 마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엄청 커요. 그 동네 뭐 대부분 논도 집들도 다 그 집 땅 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팥죽을 맛있게 끓이세요. 그래서 손주들 와서 할머니 팥죽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뭐 옆집 사람들도 아이고 할머니가 팥죽 끓이면 제일 맛있네. 그래서 할머니가 노는이 나와서 길거리에 팥죽 뭐 내시고요. 뭐 물론 이제 최종적인 맛만 할머니가 하는 거고 일은 다 이제 이거 직원들 시키겠죠. 그러니까 팥죽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깡아리 장사 와서 앉고요. 아니면 배추 할머니 앉고요. 생선 아줌마 할머니 나도 여기서 좀 생선 좀 팔면 안 돼? 앉아.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저벅저벅해지고 불편합니다. 할머니가 얘기하신 거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들 아줌씨들 일어나셔. 한판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다 일어나게 하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하고요. 위에 지붕 덮고요. 카트 5대 넣었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자주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땅에서요? 이게 뭐 할머니가 지금 D라고 하면 누구 땅에서요? D 할머니 땅에서요. 누가요? 할머니가요.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만요? 상가지 개발에서만요. 이런 시장 골목에서만 가능한 거지. 어느 서울 강북의 어느 주택가 거기를 반 넘게 가진 사람, 어느 아파트 단지 반 넘게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시환경, 상가지 개발, 지금 그렸던 이 그림이요. 이 시장지 개발 요것만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도와주자는 거죠. 공적 주체가 도와주자는 거니까 이쪽 분들은 도움을 받는 거지 조합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조합이 없습니다. 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 얘는 주거 또 뭐가 없다고요? 조합이 없다고요. 주거도 조합이 없습니다. 됐어요. 이제 저걸 표시해 갈 거예요. 보시죠. 278쪽이요. 그러니까 278쪽에 제2관 시행자, 네모 1번 정비사업 종류별 시행자, 양과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 반과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기 지금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공람공구열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 괄호 넘어서 가르치려의 동의 표시요. 동의와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괄호 넘어서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각각 얻어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번에
주택공사 등 표시요. 주택공사 등이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답은 주거환경 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 그 출자 표시요. 출자로 설립한 법인 표시요. 법인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가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표시요.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답은 어찌고 법에 따른 건설업자, 답은 저찌고 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방과후 2번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표시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표시요. 아니할 수 있다. 박스에 뭐 표시할 건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그 박스대로 와서요. 방과후 3번 시장구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표시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길게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좀 복잡하죠. 먼저 다시요. 그러니까 278쪽에 그러니까 전류의 양과 1번 방과후 1번 그 5줄 아래 박스 동그라미 1번 누가 직접 하거나 시장군수가 하거나 하면 아래 다음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가번 누구를요? 주택공사 등. 답은 첫째 줄에 국가 지방 등이 과반을 초과해서 출자했으니까 그 회사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그 국가 지방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회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회사인데 그러니까 국가 지방 등이 거기에 51만 원을 출자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주주총회라든지 의사회에서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누구 뜻대로요? 국가 지방 뜻대로 결정될 거잖아요. 반 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출자법인, 공공법인과 같은 거죠. 칠판요. 그래서 지금 한 게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이 하거나 셋 중에 하나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써진 그대로 좀 읽은 거예요. 예, 그렇고 그 아래 뭐 다른 자와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초점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이제 지금 누가 하느냐 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이걸 하는데 하수의 동의를 받아서 가라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있고 세입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반과로 1번이요. 반과 1번 둘째 줄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세입자 과반 즉 반 넘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과로 2번 세입자 수가 적으면 세입자 동의는 반과로 2번 반과로 2 짚으셨나요? 반과로 2 다음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없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고 간다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반과로 3번 둘째 줄 긴급히 필요하면 둘째 줄 끝에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동의 없이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이 경우들이 이제 이 숫자 갖고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숫자가 초점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어디다 원절에다 써주시죠.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세입자 과반 동의. 저는 요거는 포함하는 이상이고 이거는 그 숫자를 뺀 초과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뭐 2분의 1 초과 쓰려면 귀찮아지니까요. 세입자 동의 없이 소유자 동의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동의 없이 들어간다고요. 탈동네 지원사업, 탈동네 도와주러 갑니다. 근데 이쪽에서 탈동네를 도와주러 가는데 뭘 받으라고요? 동의를 받으라고요. 어찌고 저찌고가 아니면 동의가 없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동의를 받으라고요. 동의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도와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도와줘 끄덕끄덕 하면 도와줄 수가 있고 싫어 그러면 못 도와주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크게 쓰시고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688 아시안 올림픽 때 이란 레슬링 선수, 미국 수영 선수가 와서 서울 상계동을 왜 가요? 종로 인사동에서 불고기 먹기도 바쁘지. 걔네들이 무슨 상계동 갈 일이 있다고 서울 상계동 행여라도 외국 사람들 와서 상계동 그 판잣집 보면은 흉하다고 그러니까 상계동을 싹 철거를 했습니다. 싹 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살기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철거를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요. 산자락에 이런저런 판잣집들, 그러니까 루핑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루핑이 그냥 지붕이에요. 지붕집? 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작대기 4개 세워놓고 기둥이죠. 작대기 2개 걸어놓으면 보이죠. 이게 삐뚤어지지 않게요. 그렇게 아무튼 작대기 4개 세워놓고 그다음에 위에 이거 얹어놓고요. 4개 얹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허당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흘리지 않게 요거까지도 해놓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요. 거기서 잠을 잘 거잖아요. 비를 맞고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무슨 기와요? 무슨 스레트요? 그냥 비닐 한 장 갖다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검은 비닐봉다리 말고요. 그 자동차 천막 치는 큰 두꺼운 파란 천막 있잖아요. 그 비닐 한 장 덮는 겁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햇살 받고 그다음에 마르고 비 맞고 마르고 비 맞고 마르고 햇살 받고 그다음에 딱딱이 되다가 어디가 툭 깨진다고요. 그럼 깨지면 비새죠. 그러면 비새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아 물론 뭐 초등학교 뭐 교과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나요? 뭐 이렇게 쟁반들 그릇들을 갖다 놓고요. 빗방울이 똥똥 떨어지고요. 띵똥 땡똥 띵똥 땡똥 뭐 음악 소리가 거기서 잠을 자고 나서 거기 그 음악 소리가 아름답네 그런 소리를 하라고요. 비가 그렇게 새는 집에서 잠자면서 거기서 무슨 음악 소리가 아름답고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잠을 못 자는데. 그러면 새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요? 비닐 한 장 더 덮는 거죠. 또 지났어요. 또 비 새면 어떻게 하고요? 걷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또 한 장 덮는 겁니다. 비닐로 덮고요. 비닐 한 20장 얹어져 있고요. 끝에 이렇게 그냥 고무 새끼줄로, 그러니까 아니면 그 녹색 포장 테이프로, 빨간 포장 테이프로 둘레둘레 묶어놓은 게 이런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은 이제 루프가 이제 그 지붕인데, 그냥 그 루핑집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살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서 임대 아파트에서 편히 좋은 조건에서 애기 놀이터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살자고 해놓은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살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그러면 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싹 쫓겨나는 거죠. 누가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8688 당시에 그때 보증금 30만 원에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 3만 원, 방 2개짜리 5만 원이었어요. 8688 당시에 여기 아파트 지으면서요. 임대 아파트 먼저 여기 이제 쭉 주민등록 있었으면 임대 아파트 입주 요건은 돼요. 입주 요건은 되는데 보증금 200만 원에 그러니까 월세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차 타고 나가서 하루 일용직이요. 87년 당시가 최저임금이 10만 원인가 그랬어요. 요즘 6,430원인가 그렇게 시급돼 있잖아요.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용 열심히 하셔서 그게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12만 원 법니다. 12만 원 벌어서 요거 내고 식구 애기들 먹을 섞고 하고 그러는데 20만 원짜리 아파트에도 어떻게 들어가요? 월 20만 원짜리를 못 들어가는 거죠. 다 털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우리가 10만 원은 버니까 그러면은 5만 원이라도 들어가겠다. 5만 원까지는 아니면 5만 원, 7만 원까지는 우리가 들어가. 이걸 좀 낮춰주든지. 근데 이거는 뭔가 곱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여기서 털려나면 어디로 가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저쪽으로 빠지게 되고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새벽 버스를 못 타요. 새벽 인력상에 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는 촌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못 나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란 선수들 오고 미국 선수들 오니까 나가라고요. 못 나가겠다고요. 뭐 사람들 돌아가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는 안 된다고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명목은 좋죠. 명목은 좋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뜻을 생각하라고요. 우선은 소유자가 초점이지만 저쪽 달동네는 누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세입자가 어려운 분이죠. 아까 그분은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 소유자는 그래도 땅값이라도 계산해서 받잖아요. 받을 거라도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세입자는 보증금 20만 원 그것도 월세 한 2번은 밀려 있을 거잖아요. 그 20만 원 받고 나오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다수의 동의를 받으면서 철거를 해야 된다.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는데 세입자 수가 적으면 이쪽 동의를 뺄 수도 있고 긴급히 필요하면 동의 없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엎쳐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79쪽에 양과로 2번 그 세 가지 사업에서요. 방과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개발 표시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그 다음에요. 요건 지우고 가죠. 요건 이제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합니다. 아니면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써놔야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와 조합이 주택공사 등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있는데 그 시, 주, 건에다가 숫자 1, 2, 3을 쓰시자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 재개발 표시했고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사선 긋고요. 완전 내용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의 숫자 1번 시장군수, 주의 숫자 2번 주택공사 등, 건의 숫자 3번이 길어요. 3번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어찌고 저찌고 법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저찌고 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아무 짝에도 소용없다고요. 그것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의 숫자 1번 시장군수 또는 주의 숫자 2번 주택공사 등, 건의 숫자 3번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의 숫자 1번 시장군수, 주의 숫자 2번 주택공사 등, 건의 숫자 3번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방과 2번 예외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한쪽 넘어와서요. 280쪽에 아래 양과로 3번 방과로 1번이 뭐라고요? 도로포장 사업이죠. 280쪽 저 아래 양과로 3번에 반과로 1번이요. 주거환경관리 표시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 표시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방과 2번 가로주택 표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의 숫자 1번 시장군수, 이 주의 숫자 2번 주택공사 등 또는 다에다 숫자 3번 다음 각구이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 박스 제일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에다가 숫자 3번 아까 보셨던 그 3번이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건설업자 등 그것 갖고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말은 많았지만 지금 핵심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아무튼 못했어요. 여기는 지원사업이니까 공적 주체가 도와주러 가야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그에는 뭐가 없고요. 조합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조합이 한다고요. 조합이 하는데 아까 그 팥죽 할머니요.
팥죽 할머니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팥죽 할머니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에서 우선 중요한 거 잡고 걸러내고 그 다음에 격까지를 붙이고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뭐 그 격까지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기도 또 이제 뭐 이러저런 것들이 이어져요. 다 이어지는데 뭐 큰 초점 아닙니다. 나중에 볼 것들이 대부분이고. 넘어가시죠. 3장 넘어와서 3장 4장 넘어와서요. 286쪽요. 286쪽에 네모 5번 정비사업 조합 양과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방과 1번 구성에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는 원칙적 시행자 쓰시죠. 지금 여기 시행자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보신 내용이 원칙입니다.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까 좀 넘어왔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지금 보신 요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각 6가지 사업의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들을 지금 얘기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또 이거 아까 보셨던 게 이게 지금 3쪽이었거든요. 2쪽에 넘는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또 줄로 줄여놨어요. 방과 1번 구성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표시요.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 표시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둘째 줄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짚으셨나요? 예, 찾으셨나요? 7번 보시죠.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7번 보면 쉽게 돼요. 지금 알고 이제 이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시장군수 주공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뭐 만들라고요? 조합을 만들라고요. 근데 도시환경은 팥죽 할머니가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이 소유자가 하면 되죠. 그 얘기라고요. 근데 그냥 지정개발자만 붙어 있는데 관계없이요. 뭐 칠판을 보셔도 좋고 책을 보셔도 좋고요. 뭐 책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칙적 시행자 전체를 요약한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선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의견을 모으는 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286쪽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괄호 넘어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표시요.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 보시면 방과 2번 기능, 동그라미 1번 업무, 기억번,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D번요. 동그라미 D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냥 쭉 다 표시하시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정비구역이 정해져야죠. 그 다음에 하라고요. 여기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땅이 정해진 거죠. 여기 사업을 한다.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여기만 사업할 수 있다고요. 땅이 정해졌으니까 사람이 정해진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죠. 요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
뭘 향해 가야 되는데, 조합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중 우선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이 안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생각 다르죠? 토지 중에서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생각 다르고요. 건물 중에 주택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생각 다 다르고요. 생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다른 채로 계속 가다 보면 맨날 모여서 쌈만 하게 되는 거지. 아, 왜 니네 쪽 이익을 하냐고. 우리 쪽 이익 챙겨야지. 그러면 이제 니네 쪽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아니 뭐 그것도 양보 못하지.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쌈만 생기게 되니까 이 중에 일단 쪽수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중에서 어느 파가 나서서요. 뭐 A파, B파, C파, 뭐 대파, 쪽파, 양파가 다 나서겠죠. 어느 파가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으면, 어느 팀이 와서 과반 동의를 받으면 이 팀이 무슨 이름을 갖는 거고요. 추진위원회 이름을 갖는 거고, 여기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싸우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경제적 조건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의견 차이가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큰 땅 가진 사람, 어허이 당신도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도장 받으려면 우리 뜻도 반영해야 될걸? 작은 땅 가진 사람, 어허이 당신들 그러면 곤란하지. 그 다음에 주택 가진 사람, 어허이 당신들, 그러니까 상가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들 도장 바꿨어? 등등등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다음 꿈에 그리던 뭐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조합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건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중에서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땅이 정해졌다고요. 사람이 정해졌으면 거기서 추진위원회를 누가 추진위원, 그러니까 왜 그 명찰을 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표시한 그대로예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지금 표시한 데가 어디냐면 286쪽이에요. 286쪽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신 거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그래서 정, 오, 과, 추 쓰시고요. 표시한 그대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몇 인이 나서서요? 5인 이상이 나서서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과반의 동의를 받아서 뭘 구성한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시 50분입니다만 다음 순환 때는 이런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아시는 것들은 설명을 줄이고 핵심인 거는 계속 반복해서 짚고 안 짚은 것도 짚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순환에는 한 12시 20분쯤에는 올 거고요. 5, 6월 되면 딱 12시에 여기까지는 도착해요. 언제요? 청호의 깡충, 청호의 깡충. 8번 나왔어요. 청호의 깡충이라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 나서서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이 되면 아무래도 다음 조합 때, 조합 만들어질 때 조합장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조합장으로,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빵으로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자녀들 아직 이렇게 아직 어린 나이면 조합장 하시 좀 유보하시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에서요, 정비사업 조합장 91%가 빵에 갔어요. 징역을 살았다고요. 조합 사무실에 그러니까 조합 임원들 구속 수사도 안 받으면 그건 조합도 아니고요. 구속은 징역과는 다른 건 아시죠? 징역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서 징역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속은 이제 저쪽에서 이 사람 죄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용 씨 그거 어떻게 된대요? 아무튼 그런데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앉혀놓고 재우면서 설렁탕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구속 수사인 거죠. 구속과 징역은 하늘과 땅차예요. 정비 사업을 하는데 조합장 구속도 안 되면 그건 일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이요, 압수수색도 안 당하면 그 파란 박스 있잖아요.
빛이 비쳐갖고 훤히 비어있는 꽝 박스요. 압수수색도 안 당하면 그건 조합 사무실도 아닌 거죠. 이건 그냥 늘상 있는 일이고요. 이건 늘상 있는 일이고 조합장 간부들 91%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에고 하면서 징역 들어가요? 보람찬! 어떻게 들어가요? 보람찬 마음으로 가는 거죠. 왜요? 갔다 가면 들어가서 이제 징역 살고요. 뭐 징역 근데 뭐 3년 꼽으로 다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한 6개월 살고 나옵니다. 6개월 살고 집행유예 나오면 뭐 친구들 앞에서요. 뭐 무슨 두부 뭐 이제는 뭐 무슨 두부 짝으로 무슨 뭐 에쿠스 렉서스 뭐 짝 5대 깔려 있죠. 조합장 수고했습니다. 뭐 프랜카드 깔려 있는 거고요. 집 5채 남아 있다고요. 서울에서 집 5채면 그게 뭐 30억, 40억은 되는 거죠. 아니 한 10억만 되지요.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10억이라면 91%가 징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흉악한 사람들이어서요. 돈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불법인 거 뻔히 알면서도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짓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은 또 누가 주고요. 건설회사들이 그 난리를 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건 뭐였고요? 정오의 깡충인 거죠. 정오의 깡충이고 여기서 조합을 만들어 가는데요. 칠판요. 여기 주거에는 주거도 뭐가 없고요. 조합이 없는 거죠. 그런데 2번, 4번 조합이 같은 족보였죠. 2번, 4번이 옛날 같은 족보였다고요. 또 3번은 별도 족보이고 6번도 별도 족보이고요. 그래서 이 조합의 차이점들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한 장 넘어와서요. 한 장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288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이 있는데요. 이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뭐 귀찮기만 합니다. 나중에 외우는 건 별것도 아닌데 말만 복잡하고 귀찮기만 해요. 차라리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292쪽에 제일 위에 박스 아래 방과 3번 조합원 있습니다. 292쪽이요. 방과 3번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고 임원, 동그라미 1번 조합원, 기억번 자격 땡땡. 진짜 이렇게 써놓는 애들 머릿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알 수가 없게 써놓는다고요. 기억번 자격 보시면 땡땡, 정비사업, 괄호 넘어와서요. 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로 하되, 표시요. 로 하되, 다음에 사선 긋고요. 다시 앞으로 가시죠. 정비사업 첫째 줄이요. 정비사업. 근데 첫째 줄 괄호는 의미가 없어요. 둘째 줄이요. 첫째 줄 끝에 죄송합니다. 첫째 줄 괄호 빼고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근데 괄호 둘째 줄에 있는 괄호를 보니까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표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표시요.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로하되까지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구분해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보셨듯이요. 조합이 네 군데 조합이 있는데 네 군데 조합의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2번 주택 재개발과 4번 도시환경은 한 족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이제 3번과 6번 차이는 있어요. 3번 재건축이 전혀 다른 족보이고 6번 가로주택도 전혀 다른 족보인데 여기는 조합 만들어지면 조합원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로 한다. 그러면 이제 찬성 반대, 이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 찬성 반대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왜 뭐냐면 강제가입이라고요.
원래 공익사업족보죠. 그러니까 강제 환권, 강제 가입되는 겁니다.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되는 거고, 싫으면 조합에게 넘기고 돈 받아서 나가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가면 되고요. 산 사람이 또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근데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누구만 조합원이라고요? 둘째 줄 괄호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동의자만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재건축 가로주택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집을 남겨두고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집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해서 돈 주고 뺏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도시환경은 조합 만들어지면 강제가입, 재건축 가로주택은 민법 족보라고요. 민법 족보니까 누구만 조합원이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강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요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직 안 써져 있고 뒤에 있는 겁니다만, 아무튼 이거 썼네요. 요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글 읽어갖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도 청구는 일단은 메모만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민법에,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보고 나시면 이제 그 뺏는 게 있죠. 공법에서 도로 만든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땅을 뺏는 것을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하고요. 민법족보에서 뺏는 것을 네 글자 매도 청구라고 하는데, 아직 민법에서 집합건물법까지는 아직은 안 가셨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 그러니까 100집 살고 있다고요. 100집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나 구분 상가가 있다고 했을 때 민법 쪽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98집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요. 98집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두 집에서 나 자기는 그거 싫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재산권도 보장해 줘야 되지만 98명 재산권도 보장해 줘야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두 집 것을 강제로 뺏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거 뭐 한정없이 자기 고집만 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민법 족보에서 뺏는 것은 매도 청구, 공법 족보에서 신도시 건설이나 도로 만들기 위해서 뺏는 것은 두 글자 수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책에 조금 뒤에 나와 있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는 없고, 이제 조합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였고, 됐습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299쪽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